독대에 덧 엮인 저 두 사람의 운명 얘기입니다. 이미 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얘기는 오전부터 여러 매체에서 많이 다른 내용이었어요. 저희는 좀 더 다른 측면 진도를 나가 보려고 합니다.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서 정치권 오늘도 다양한 반응 쏟아냈습니다. 목소리 들어보시죠. 정말 그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. 일단 법원의 판결은 존중을 합니다. 다만 또 특검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좀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좀 늦긴 했지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 같고요. 뇌물죄를 법원에서 인정했다는 것이 탄핵 심판 사유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탄핵 인용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. 저희는 좀 간명하게 짚어볼게요.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대통령 탄핵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까요?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. 왜냐하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지금까지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 푼도 사익을 취한 게 없다였어요. 단 한 푼도 사익을 취한 게 없으면 당연히 뇌물죄 성립이 안 되는 게 맞죠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다는 건 뇌물을 준 사람이 구속이 됐으면 뇌물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그 뇌물을 받은 사람이 주체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범관계라는 건데 그러면 일단 헌재에서 탄핵 그 심판과 관련해서 확인을 할 때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으니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이제 또 새로운 논리를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보면 계속 지금까지 뇌물죄는 전혀 터무니없는 거고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는 건 법원에서 물론 유죄 판결한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 그 구속영장을 발부할 정도 수준의 충분히 그 입증이 가능한 증거들이 확보가 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또 이 부분을 돌파해 나갈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네요. 예, 이 변호사는 실제로 제가 발부 사유를 보면서 눈에 들어온 게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를 종합해 볼 때 발부를 했다.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박 대통령 대리인단 분명히 새로운 방어 전략을 짜야 할 것 같아요. 지금 짜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요. 지금 다음 주에 헌재에서는 이제 최종 변론기일이라고 하는데 물론 변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그 구속영장 발부는 소명 정도, 그러니까 입증과 소명은 좀 많이 달라요. 근데 그러니까 유죄 무죄 따질 때 입증 그 증거 정도보다는 좀 약한 의미로 여하튼 뇌물 공여 혐의가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이 됐다라는 취지예요. 그러니까 좀 한 문턱을 넘기는 했는데 저는 뭐 변호사로서 이게 실제 유무죄를 다투는 법적으로 갔을 때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저는 좀 소극적인 그 태도로 좀 봅니다.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제 그 합병을 해서 그 이재용 부회장의 그 지배 체제를 갖춰주는 후속 조치로 뭐 순환 출자니 어려운 경제 용어들도 많이 나왔어요. 이게 이제 공정거래위에서 뭐 해결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. 저는 이게 과거 정권 같았으면 대통령 선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라고 봐요. 저는 삼성 정도의 힘이 있는 기업이면 저는 로비가 뭐 뇌물이 될 수는 있지만 여하튼 뭐 통상에 벌어지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이렇게 구속이 됐다는 거는 대통령께서 너무 작은 이게 작은 건 아니지만 여하튼 정말 모든 걸 챙기다 보니까 특히나 정유라 문제라든가 최순실 문제에 있어서는 당신이 직접 나서다 보니까 이 덫에 걸렸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신년 기자간담회 당시에 삼성 관련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같이 들어보시죠. 삼성 합병을 도와주라 했다. 그리고 지시를 내렸다 해서 최순실에게 삼성이 지원한 거 하고 엮어서 이제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엮은 겁니다. 그렇다고 여기를 도와주라, 이 회사를 도와주라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어요. 그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엮어가지고 자꾸 그렇게 그거는. 저 땐 저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됐어요. 민영사 원장님. 근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대면 조사 있다 없다 얘기도 있지만 본인이 뇌물죄 소명이 어렵다면 대면 조사 또 이러다가 안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. 그렇죠. 이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. 1차, 2차의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게 된 게 1차에서 얻은 특검의 힌트입니다.
1차의 특검에서 영장이 기각됐잖아요. 예. 기각될 적에 이게 부족하고 1, 2, 3, 4 부족한 거 한 몇 가지를 갖다가 적시했어요. 2차 청구할 적에는 그 부족한 점을 1차 영장 기각할 때 부족했던 점을 다 채워가지고 신청해서 나왔지 않습니까? 그래서 뇌물죄가 된 거예요. 예.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대면 조사를 간다? 그러면은 특검에서 다 영장 발부하다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러 가는 거거든요. 이게 가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예. 이미 다 돼 있기 안 때문에. 하겠네,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저는 그 대통령 측에서 지금 이 대면 조사 가지고 이렇게 계속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은 설사 대면 조사를 하더라도 대면 조사가 아니라 대면 낭독을 하겠다. 그러니까 미리 물어볼 것도 좀 달라. 그래서 이 대면 조사, 시간도 좀 짧게 해달라고 대면 조사를 말하자면 하기는 하되 좀 대통령의 준 서면 조사 비슷하게 미리 답변을 질문지를 주면 우리가 답변을 가지고 가서 대면 조사하는 형식을 좀 취하겠다. 이런 걸 가지고 특검 측한테 자꾸 양보를 요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알겠습니다. 일단 내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대통령 탄핵에 좀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. 다음 주제는 정치권 얘기를 가볼 텐데 오늘 의미 있는 숫자 하나가 한 인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.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해 보죠.